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걱턱 증상을 가진 분들의 치아 교정과 수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주걱턱 증상으로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데요. 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걱턱 증상이 있으면 턱 수술을 할 때 치아 교정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걱턱 증상이 있으면 치아 교정만으로는 되지 않고 양악 수술과 같은 턱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턱 수술을 할 때 치아 교정도 같이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턱 수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 주걱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양악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악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악 수술은 무엇이고 양악 수술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주걱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턱만 나와 있고 위턱의 위치가 정상이라면 아래턱만 후방으로 밀어넣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악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래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턱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아래턱만 뒤로 밀어넣는 하악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래턱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위턱은 오히려 뒤로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걱턱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하악 수술을 해서 아래턱만 뒤로 밀어넣게 되면 주걱턱 증상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얼굴이 너무 평평해져서 수술의 모습이 이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넣는 수술과 함께 위턱은 앞으로 빼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와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아래턱은 하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위턱은 무엇일까요? 위턱은 상악입니다.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이동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분의 경우는 위턱은 정상이고 아래턱이 조금 나와 있어서 아래만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하악 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데요, 이분의 경우는 아래턱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턱은 좀 뒤로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아래턱은 후방으로 밀어넣고 위턱은 앞으로 빼주는 그러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할 때 치아 교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는 위턱이 꺼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양악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양악 수술을 했고요. 위턱을 앞으로 빼고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어금니의 물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교정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치아 교정을 하지 않고 수술만 하고 모든 치료를 마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금니가 저렇게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는 위아래 턱뼈 관계에서 치아들이 다 맞물리게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수술에 의해서 아래턱을 위턱과 함께 이동을 시킨 다음에는 어금니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저렇게 어금니가 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금니가 저렇게 뜨게 된다면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치아 사이에 조금만 물림이 안 좋아도 음식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고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치아가 저렇게 뜨게 되면 수술 후의 얼굴 모양도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치아가 위아래가 뜨게 되면 수술 후의 결과가 장기간 오랫동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방향대로 주걱턱이 재발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10년이나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의 성형외과에서 수술만 하고 치아 교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수술 후에 어금니가 뜬 상태로 교정과나 또는 구강외과로 오셔서 치아 교정을 다시 하시고 수술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치아 교정을 계속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교정을 진행을 해서 어금니가 뜬 것을 조금씩 잘 물리게 하고 배열도 잘 마무리를 해서 수술과 교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치아 맞물림도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저작의 불편함. 두 번째, 얼굴 모양의 만족도 증가. 그리고 세 번째, 재발의 걱정 없이 평생 이러한 얼굴 모양으로 잘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의 경우는 양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교정을 한 것인데요. 또 많은 경우에서는 양악 수술이나 하악 수술을 하기 전에 치아 교정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역시 윗턱은 꺼져 있고 아래턱은 나와 있어서 양악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정을 진행을 했고요. 교정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교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치아의 맞물림이 거의 불편이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교정을 몇 달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치료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치아 교정은 수술 전에 할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주걱턱 증상으로 양악 수술 또는 하악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수술과 함께 치아 교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원장의 치아교정TV도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